베냉은 서부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입니다. 나이지리아,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토고, 그리고 대서양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베냉에는 60여 개의 많은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베냉의 종족을 색깔별로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퐁족, 요르바족, 바리바족, 그 외의 나머지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베냉은 많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세계 GDP 순위를 보면 베냉은 136위로서 니제르와 토고보다는 잘 살지만 석유가 많이 나는 가나와 또 나이지리아보다는 훨씬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냉의 산업은 농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목화입니다. 사람들이 목화를 따고 있는데요. 주로 북부에서 많이 생산되는 이 목화는 이 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효자 상품입니다. 두 번째의 주요 농업은 야자유입니다. 야자나무에서 추출되는 야자기름도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민간에서 야자 열매를 통해 야자 기름을 생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냉에는 옥수수도 많이 납니다. 하지만 옥수수는 수출하지 않고 주로 작업하여서 식량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베냉에는 옥수수로 만드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옥수수로 만드는 아까사, 옥수수로 만드는 모요, 옥수수로 만드는 아따, 옥수수로 만드는 아블로, 그리고 옥수수로 술도 빚어 먹습니다. 베냉에는 또 파인애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파인애플 밭인데요. 그래서 베냉에 오시면 파인애플과 옥수수는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목축업도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베냉의 중북부에 있는 파라쿠의 우시장에서 제가 찍은 영상인데요. 이 소들은 부르키나파소에서부터 판매되기 위해 이곳까지 걸어왔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탈곡하는 장면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탈곡하고 있는데요. 저 뒤에 보이는 지붕 위에 쌓여 있는 것은 소 여물입니다. 이렇게 탈곡하는 곡식을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하겠죠. 조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저 불에 올려놓고 기다리기만 하거나 계속 저어주면서 이렇게 조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루떡처럼 시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쪄서 먹기도 하고 혹은 또 절구에 찧어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리되어서 만들어진 음식을 맛있게 손으로 집어 먹습니다. 베냉의 시장입니다. 시장은 어디나 다 똑같죠. 아주머니들이 좌판을 벌려놓고 앉아있는 모습이 한국과 똑같습니다. 베냉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야채나 오렌지 등을 머리에 이고 거리에 팔러 다닙니다. 베냉에는 수상시장이 있습니다. 물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수상도시가 있으니 수상도시도 있겠죠. 이곳은 어디를 가든지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이제 베냉의 수도인 코토누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코토누의 주요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입니다.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택시기사들이고요. 시내에는 항상 이렇게 매연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가운데 저는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다닙니다. 코토누는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집이 없어서 이렇게 해변에 판잣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이 되면 온 동네에 물이 넘칩니다. 동네 입구에도, 집에 들어가는 길에도, 집 마당에도, 그리고 또 방 안에도 물이 차게 됩니다. 같은 기간 북부지방에는 우박이 내리기도 하죠. 북부지방은 매우 황량하고 건조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남쪽보다 훨씬 강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지요. 이 교회들은 이슬람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교회들입니다. 북부지방의 시골 마을에서 결혼을 축하하는 영상입니다. 이들도 다른 아프리카처럼 춤과 음악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춤과 음악은 항상 전통신앙과 관계가 있지요. 베냉은 아직까지 왕이 있는 나라이며 많은 전통들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 전통 중에 하나가 얼굴에 종족 표시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종족 표시는 태어난 지 10일경에 칼로 얼굴에 상처를 내어서 표시하는데요. 이것으로 이 사람이 어느 종족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시를 몸에 새기기도 하는데 이는 무속신앙에서 이 문양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베냉의 전통 종교는 아이티로 수출되기까지 한 부두교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 구슬한 것과 비슷한 이 부두교는 의식 중에 접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베냉의 복음 영화에서 소개하는 부두교의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도시에서 자원해서 전통신앙이 강한 시골 마을에 파송되는 목사님 부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베냉에는 아직도 왕이 있다고 했죠. 목사님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전도를 하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물을 삼으려고 합니다. 왕과 왕비가 흡족해 하지요. 결국 이 영화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목사님이 풀려나고 온 동네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제가 사는 동네의 부두교 사제입니다. 신도가 방문하면 마치 살아있는 신에게 경배하듯이 절을 합니다. 제가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절을 하게 만드네요. 이 장면은 방 안에서 식사하는 장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목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 인형을 앞에 놓고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분의 신앙이 천주교와 혼합되어 있는 것이죠. 부두교의 의식에 어린 아이들도 참여했네요. 베능에서 시작된 종교 중에 셀레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와 이슬람과 기독교를 혼합해 놓은 것 같은 이 셀레스트는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베능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심각한 이단입니다. 이 지도는 베냉의 종교를 색깔별로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베냉에는 기독교가 42.5%, 이슬람이 24.5%, 부두교가 17.5%, 기타 전통 종교가 6%, 그리고 무교 등이 9.5%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주교가 27%, 개신교가 10.5%,
셀레스트가 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냉의 기독교가 42.5%라고 하지만 명목상의 개신교인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수는 전 국민의 10%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냉의 교회는 천주교와 이슬람과 전통 종교 문화 속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사역하다가 거의 떠나가 버린 지금 베냉의 교회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합니다.